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랜만에 스티뮬러스, 대선, 정치, 경제 뉴스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안들이고 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다 보니 조심스러웠는데요.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대통령도 확정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소식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 진통이 있었죠. 첫날 현장 투표를 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갔고요. 그 뒤로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특히 주요 격전지로 알려진 미시간, 위스콘신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시작되다가 토요일 펜실베니아에서의 그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됨으로써 당선에 필요한 270표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서의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승자 연설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은 통합을 강조하면서요.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 준비되는 대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거짓으로 승자 행세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선이 사기다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서둘러 소송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This election is far from over. Joe Biden has not been certified as the winner of any states. Beginning Monday, our campaign will start prosecuting our case in court.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대로 소송이 계속될 경우에 대통령 취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와서요. 승자는 이미 가려졌지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하원 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블루웨이브에 대한 관심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연방 상원 그리고 연방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이전보다 의석이 줄더라도 과반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주말 현재 기준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16석과 196석을 얻은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공화당에 5석 정도를 내준 상황이지만 무난히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가 218석인데요. 넘길 것이라고 보인다 하네요. 한편 상원에 대해서는요. 내년 1월 5일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당도 과반수인 51석에 이르지 못해서요.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현재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48석을 얻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승자가 발표되지 않은 곳이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각각 한 석씩이 있고요. 또 조지아의 2석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주에서는요.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한 반면 조지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2인이 결선 투표를 다시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조지아 상원 의석 2석이 모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지아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이 공화당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의 유입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2개의 상원 의원 자리를 가져오게 된다면 양당의 상원 의석은 50대 50으로 같아질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추가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니까요. 현재 민주당이 실질적인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인 거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국계 후보들의 재선 또는 입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현재 민주당 뉴저지의 현역 의원인 앤디 킴 의원이 하원 의원 선거에 대해 재선을 확정했고요. 또 워싱턴 주에서는요.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 이분은 주한미군 출신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 정치인인데요. 당선을 확정했다라고 하네요. 이 밖에 캘리포니아에서요. 영킴 후보와 미셸 파크 스틸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 모두 주말 현재 98%, 99% 이상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파적인 선호와 상관없이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서 한인, 한국계 후보의 선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쾌거라고 보겠고 개표 끝까지 이 선전을 이어가서 곳곳에 한인 의원들이 당선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 소식인데요. 이번 월요일 상원이 다시 열립니다. 이에 따라 스티뮬러스 패키지 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이 패키지 규모를 놓고 대선 이후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 매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요.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3조 달러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기존 안이었죠. 3조 달러를 더 쏟아붓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패키지가 더 적절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매커넬 원내대표는 10월 달 실업률이 6.9%로 대폭 하락했다라는 그런 통계를 들어서요. 이는 추가 부양 패키지 규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소규모 추가 부양에 대한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관련해서 레리 커들로 매각관 선임 어드바이저죠. 역시 마찬가지로 금요일 우리는 2조 또는 3조 달러 수준의 부양안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요.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부양안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또 우리가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또한 펠로시 의장은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12만 명을 지금 돌파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빨리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추가 부양책의 규모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이와 같이 보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한 어떤 백악관 측의 불복 입장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기대했던 이 부양책의 연내 타결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모쪼록 현재 상황이 굉장히 녹록하지 않다라는 점 감안해서 말하자면 기존의 그 CARES 액트에서 실시되었던 실업수당의 연장이라던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이런 것들이 연말이면 만료가 되고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요. 적극적인 구제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식인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은 6일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만 명이 넘게 나왔다라고 집계했네요.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마다 코로나 관련 경계 수위를 다시 올릴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편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네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본,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각각 한국보다 10배, 600배, 1200배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인구수 대비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지표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겠고 그럼에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관리하기를 바라겠고요. 미국에서도 모쪼록 경각심을 가지고요. 이 관리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